갑일간. 이 갑일간의 특징 중에서 이제 임진월이죠. 먼저 이제 갑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갑이 이제 주는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깃대, 깃발을 끌어올리는 요 물상으로도 봅니다. 깃발이나 깃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 친구가 갑이다 이렇게 하죠. 갑. 그래서 갑 자체를 우리가 1등 지상의 기상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임진달이 되면 이 갑목이 이 진토에 이제 뿌리를 내린다고 하죠. 뿌리를. 그래서 갑목이 진을 보는 물성 자체를 명리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본다는 거죠. 진토에 갑이 착근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착근하여 뿌리를 내는데 하늘에는 물, 수생목이죠. 이게 이제 육친으로는 편인이죠. 편인이 이 수생목을 받고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니까 굉장히 좋죠. 이럴 때 이제 갑일간들이 임진달에 뭔가 이제 작은 결실이라도 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때 이제 사주를 어떻게 구조를 잘 봐야 되냐면, 갑일간에서는 이 운에서 오는 요 임수와 진토가 반가운데 이걸 잘 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팔자에 병하든 정하든 하기를 갖고 있는 게, 오행적으로 하기가 있어야 이거를 이제 반응을 잘한다고 하죠. 물도 주고 태양도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고 뿌리까지 내리더라.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보통 이제 기회를 잘 잡는 게 갑일간들의 양력 4월달, 양력 4월의 이제 기본적인 기운인데,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엄밀히 보려면 이 갑일간이 언제 태어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갑일간 입장에서 갑일간이 이제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인목에 무엇을 내리냐면 이걸 뿌리를 내린다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12운성으로 보면 록지로 봐요. 록. 12신살로 보면 록망신으로 보는데, 이 갑목이 1등 지상으로서 월지의 뿌리를 이렇게 록으로서 망신을 보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어떤 특수한 어떤 기술성이나 어떤 전문직에 좀 전문직에 가깝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가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도 보죠. 자기 사업, 자기 개인 종목 사업, 뭐 택시 운전도 개인 택시가 되든 일반적인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갑이 인에 뿌리 내린 물상인데, 이때 이제 요 월간에 투관된 게 뭔가를 잘 봐야 돼. 이게 병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갑이 인에 뿌리 내리면서 태양을 봐버리면 이 병화라는 식신을 보통 이제 학문성을 좀 많이 쫓아요. 학문성. 그래서 보통 교육으로 많이 가거든요. 병인의 갑목 이런 경우가, 이런 구조가. 근데 병인의 갑목이 이 병화라는 식신을 직업적 선택을 통해서 학문이나 교육성으로 잘 써서 뭔가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행의 수가 필요하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원국에 있어야 되죠. 원국에 수의 보조를 받은 갑목은 병화를 더욱더 빛이 나게 만든다 그죠. 이게 하늘의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갑목이 병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하나 가지고 펼쳐내는 기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월지에 등록하여 뿌리를 내리면서 태양을 본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사주 팔자 원명의 수의 보조가 있어야 학문성이 사는 학문적인 교양을 발판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수가 만약에 없으면 뭘로 간다면 이게 기술성으로 가버립니다. 기술성으로. 그래서 이제 병인월의 갑목이다, 월지의 병인월의 갑목이다 이러면 이제 수의 양태를 잘 봐서 이 사람이 학문적인 교양이 좋으면 이제 보통 이제 메이저급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메이저급. 이쪽인가? 하여튼 메이저급
대학을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죠. 거기에다가 수를 보조할 수 있는 금까지, 금생수의 보조가 잘 돼 있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수가 없어버리면 이게 학문적인 교양에 의한 메이저급의 대학에 가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 보죠. 그만큼 이제 인울이라는 거는 조춘이거든요. 조춘의 간목이 가장 반기는 거는 이 병화인데, 이 병화를 생명력 있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수의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봄에 나무가 병화를 보아 귀하다면 반드시 팔자 원명에 수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가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또 금도 있어야겠죠. 이래 금생수의 구조가 좋으면 이제 사주가 어떻게 되면 기해집니다. 굉장히 기격으로 가요. 기격으로 가버리고, 이 수가 없어버리면 약간 이제 기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약간의 합격인데 보통 기술성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보통 병인의 갑은 이 병화라는 것 자체가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그래서 이해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게 좋다. 그래서 보통 병인의 갑목이 수의 보조가 약하면 명문대학을 진학해서 해서 대학 교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보통 학원가로 간다. 학원가로 가면 뭘로 간다? 쪽집게 강사처럼 가버리죠. 쪽집게 강사, 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기술로 가면 기술 강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인월의 간목이 목화를 봤죠. 목화라는 게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을 발판으로 병인월의 갑일간들이 보통 이제 인문학이면 의학, 교육, 종교, 철학,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쪽으로도 가고, 아니면 아예 기술공학 계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보통 뭐 신금이나 이런 평관 같은 게 있으면 약간 기술성이 좀 병행된다 이래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것 자체는 임진달에 임수, 진토 다방 가운데 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걸 잘 쓴다. 병인월의 간목은 임진달을 좀 잘 쓴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착근하고 수생목 받고 간목이 여기든 어떤 병화가 있어 갖고 태양을 딱 봤다. 그러면 뭔가 어떤 결과를 하나 유도하는데 진이 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용진자가 와서 범을 물러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직장 조직 생활 하는 사람들은 뜻밖의 발령을 받아버리거나, 발령이 아니면 이제 록을 겪게 된 거예요. 월지를 자꾸 불안하게 하니까, 월지는 그 인체로 치면 허리나 척추. 그래서 보통 록망신자리를 자꾸 건드려 버리면 뭐가 발생되냐면 이제 실제 이제 디스크 같은 거잖아. 디스크. 그게 원래 인월의 간목이라는 게 어떠냐면 나무가 꼿꼿하게 딱 서 있는 상이거든요. 이렇게. 인월의 간목의 물상이라는 게. 그래서 태양을 딱 보고 올라가는데 수가 땅바닥에 있겠죠. 수생목 받으면서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곳곳 이렇게 딱 서 있는 이런 기운들은 뭐가 약하다? 허리가 약하다. 허리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인월의 갑이든 이 목기가 센 사람들이 수생목이 약하면 두 가지예요. 키가 작거나, 키가 작다. 키가 남녀를 불문하고 키가 작거나, 키가 크면 필시 허리가 약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목기라는 게 팔자의 갑이 뭐 묘월의 갑이 뭐 인이다. 이렇게 목의 기세가 많이 있으면 이제 토가 약하대요. 토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 묘월 간목 양인격들도 허리가 약해요. 그 다음 위장이나 대장이 약하고. 그래서 보통 묘월의 갑일간들은 이게 양인을 하나 갖고 있죠. 양인의 칼을 하나 입에 물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필시 살아가면서 보통 위장병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몸에 수술수를 한번 겪고 간다. 만약에 수술수를 안 겪으면 묘월 간목들은 재파,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그 집안에 재물이 한번 파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년 시절에 일찍이 송혼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보통 배우자 관계의 불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묘월의 간목일간들이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고, 인월의 간목들은
부부가 유정하여 그 뜻을 이루게 된다면 보통 떨어져 지내는 세월 내지는 각방을 일찍 씁니다. 각방을. 그래서 대문 밖에 나갈 때는 손을 잡고 다니는데 안방에 들어갔을 때는 각방을 쓰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목의 특징적인 것의 속성, 1등인, 그리고 내가 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독 갑일간들이 특히 봄에 태어난 임묘진월의 갑목은 목의 기상이 이게 빳빳하게 서 있기 때문에 뭐가 많다? 장남이 많다. 장녀가 많다. 그러면 이 갑의 속성이죠. 그러면 갑진생, 갑인생, 갑자생, 갑술생. 거의 다 이제 장남, 장녀가 많다. 장남이 아는데요. 라면 이제 시끄럽다 이러면 되겠죠.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위에 이제 소리 사람들이 많아 있으면 이제 장남 역할을 하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보통 타지나 객지에 나가서 떨어져 산다. 그래서 온 집안이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산다. 누나는 A라는 동, 누나는 뭐 어디 뭐 서울, 동생은 뭐 어디 강원도, 나는 뭐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명절날에 시골에 해쳐 모여 한다. 이래 봐도 맞죠. 그래서 임진달의 갑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나 성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운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죠. 원래 갑일간들이 이제 신축년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축년이 이제 이게 뭡니까? 결과를 유도하는 글자죠. 결과인데 앉은 자리가 뭐가 앉아 있다? 천을 기인이 앉아 있죠. 천을 기인이 주는 프리미엄의 결과인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성과가 하나 나온다 보죠. 성과나 결과에 의한 보상을 많이 갖고 오죠. 이럴 때 보통 성과나 결과를 주면서 이 축이 주는 이 속성이 이제 이게 포장을 해서 말아버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보통 갑일간들이 신축년을 하면 첫 번째 와이프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는 척추, 허리, 디스크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식의 건강적인 측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에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한 번씩 발생될 수 있는 것도 갑일간들이 신축인데, 임진달이 오면 일단은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속성을 잘 봐야 됩니다. 속성을. 그래서 이제 갑목의 이런 목기를 12지지로 나누면 어디로 가냐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로 나가죠. 해묘미. 이 자책을 목운동으로 보고, 몸운동.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목운동인데, 올해 신축년에 축을 만나면 이 목운동이, 축이라는 건 뭐냐면 겨울에 동지 섣달 지나고 소한과 대한이 지나면서 축월이 지나야 나무 목이 살아난다는 게 입춘절기를 열어주는 역할. 봄의 기운을 열어주기 직전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이 축이 들어오면서 목기가 성장을 한다는 거 보죠. 그래서 보통 축년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돼지, 토끼, 양띠는 자기가 살기 위해 이상하게 떠난다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지로 떠난다, 객지로 떠난다, 부서를 옮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해묘민생이 축년을 만난 건 뭐와 같다? 12신살에서 역마살을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옮기고 바꾸고 조정하는데, 역마라는 것은 계약갱신, 계약을 갱신할 일이 다발한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이 다발한다. 왜? 역마살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돼지, 토끼, 양띠가 나무목이면 반대 기운이 이제 뱀닥소로 보거든요. 뱀닥소는 어떤 운동이냐? 금운동. 목운동의 반대 금운동이죠. 그래서 소띠가 오면 돼지, 토끼, 양은 이동과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기운이 이 목기의 발현인데, 보통 금의 기운이 강한 뱀닥소는 축년이 오면 마무리를 지어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팠던 것들을 마무리 지어본다는 거죠. 사유축은 금기는 마무리가 돼야 뭐를? 목운동, 겨울에 끝자락이 와야 그 다음에 봄에 목운동이 올라가듯이 금의 기운을 수렴해줘야
천지 만물에 낙엽지는 기운이 수렴되어야 목기가 올라온다고 보죠. 그래서 뱀닥소는 올해 유독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청산할 일이 많으니 부동산 정리 같은 게 이루어진다거나, 저 옆집에 골칫거리 아팠던 저 인간이 이사를 가더라, 이런 것도 뱀닥소죠. 이게 삼재의 끝자락에 청산하여 정리할 일이 많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돼지토끼 양띠의 목운동과 뱀닥소의 금운동 반대 기운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천간으로 보면 경금이라든지 신금도 이 금의 속성이죠.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 보죠. 그래서 이제 갑을일간과 경신일간들의 속성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경신일간들이 임진달이 온다면 보통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의 속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렴하여 정리하여 날려버린다, 이런 속성도 같이 묻어져 있고, 갑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임진달에 뿌리를 뭔가 하나 내릴 만한 사건적인 일이 있죠. 그러면서 임수의 작용, 이것저것을 끌어모아서 모든 기운을 헤쳐져 있는 것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 게 특히 갑을일간들은 이 임수가 끌어모아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운동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임진달의 요 임수의 기운이라는 게 이게 진의 개강살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쪽 기운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힘이 임진달에 강해요. 그래서 임진이라는 간지는 한쪽으로 기운을 몰아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몰라도 이 임진달이 주는 기본적인 속성이 지금 신묘에서 임진으로 넘어가면 합의점을 하나를 몰아준다는 거예요. 몰아준다. 그래서 임진달은 투표가 되면 누가 어느 놈이 될지는 몰라도 몰아주기 때문에 몰표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표가 몰리는 증상이 있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쪽에 표가 몰려버리는 속성이 임진달에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지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임진이 도대체 어떤 간지인가? 이 기운이 주는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을일간과 경신일간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항상 반대성의 기운들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을일간 자체가 올해는 상당히 피곤함을 좀 많이 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임진년에 임수가 들어오는 이 수생목 작용은 나에게 뭔가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죠. 그런 이제 그 간지의 속성들, 갑을, 경신, 뭐 이런 속성들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앞에 그 올려놨던 영상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유독 이달에 이제 임묘진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진달이 와버리잖아요. 진달이 이럴 때. 이런 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추진이 많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새로운 일의 추진이나 활동성, 이런 게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 여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을 오면 보통 이제 정체와 지연이 많이 온다. 정체와 지연이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신유술생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합의에 의한 성과나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생들은 이렇게 진달이 오면 이제 보통 묵은 일의 청산과 정리의 과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작용은 간지체에서 봄과 여름을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적인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진달 이럴 때는 이제 감기 조심해야 되고, 감기, 한절기 감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임수가 달렸기 때문에 운이 극단성을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보통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한쪽에 몰리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 크게 벌어버리고 까먹으면 크게 까먹는 속성도 돼요. 돈을 벌어도 크게 번다, 크게 까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도 한번 크게 아파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선거 같은 것도 한쪽에 기운이 몰리니까 몰표가 한번 나와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운을 많이 밀어준다. 뭐다? 개강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 계절이 주는 의미를 잘 보고 이제 참고해서 또 하십시오. 제가 또 시간 되면 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